25학번, 26학번 동덕여대 졸업생이 면접을 보러 가요. 심사관이 쓱 보고 동덕여대 출신이시네요.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동덕여대생이라는 이유로 제 입사 지원서를 읽지도 않으시는 건가요? 오해는 그쪽이 하고 계시군요. 동덕여대 사태 이후로 동덕여대 졸업생들을 차별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그런 여자 아니에요. 일부러 동덕여대를 지원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 선배님들을 교정하고 싶었습니다. 그 선배님들을 혼내주려고 동덕여대에 입학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연락처를 보시죠. 여기 이 언니, 이 언니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머리카락 길이는 2cm. 저는 이 언니를 설득했고 졸업할 쯤엔 단발머리가 되었답니다. 혹시 이 회사에 X가 다니고 있나요? 저 김욱순을 입사시켜 주신다면 여러분이 골머리 썩고 있는 페미니스트 X가 아닌 사람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인터레스팅. 어이, 김욱순 사원, 정말 급진적인 빼미도 다시 돌릴 수 있나?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회사에 몸 바쳐. 일단 우리 집에 일단 와줄 수 있나? 형한테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고 싶어서 동덕여대 사태를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한 댓글이 너무 가슴 깊숙이 파고들어서 이제 나도 꼰대인가? 댓글이야. 차별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오히려 배려만 받은 세대가 권리만 주장하는 시대. 그들은 평등을 원하지 않는다. 계속되는 특혜만 바랄 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댓글인 거야? 이제 나도 꼰대인가? 댓글이야. 이거야? 가독성 미치겠네 진짜. 차별을부터가 댓글이야? 어딨어? 차별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오히려 배려만 받은 세대가 권리만 주장하는 시대. 그들은 평등을 원하지 않는다. 계속되는 특혜만을 바랄 뿐. 사실 공감하죠. 레드컬 팸이 한정이긴 하지만 모든 팸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적지 않은 숫자의 여자분들이 저런 상황이죠. 왜 그러냐? 공감 능력 때문인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러면 이 여자분들이 왜 그러면 남자한테는 공감을 못하고 뭐 군인들이 고생하는 거 이런 건 공감을 못하고 왜 이럴까? 어느 정도 이제 여성의 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레드필 지식을 조금 인용하는 게 짜증나긴 하는데 레드필 지식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여자는 남자보다 자기보다 급이 낮은 이성을 어마무시하게 멸시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워딩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내용은 같아요. 그 말에 저도 듣자마자 과거가 좀 떠올랐고 맞는 것 같다. 인정하게 됐어요.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해요. 레드필 병신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맞는 말도 있긴 해. 왜냐면 어떤 남자가 자기보다 급이 낮은 여자한테 고백을 받았을 때 막 엄청 짜증내고 막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고 뭐 고맙지만 뭐 미안해 이렇게 하고 그냥 보통 넘어가는 경우밖에 못 봤어요. 근데 여잔데 자기보다 급이 훨씬 낮은 남자가 자기한테 대쉬를 할 경우에는 화를 내는 경우가 좀 많긴 하죠. 네가? 너 지금 나한테 고백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고백하는 거야? 이러면 옆에 있는 수진이가 와가지고 왜 그래 제가 고백했어. 너 미쳤어? 야 김동현 너 미쳤어? 너 혜정이한테 고백했어? 네가 정말 미쳤구나. 너 왜 그러는 거야? 뭐 혜정이한테 뭐 원한 같은 게 있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너 나한테 얘기해봐. 나 대변이니까 나한테 얘기해봐. 이런 게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근데 여자분들한테는 또 모성애라는 게 있고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아니 푸바오가 갈 때도 울잖아.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푸바오인데도 막 우시고 하잖아. 그리고 막 불쌍한 강아지 막 이런 거 보면 엄청 우시고 드라마 봐도 많이 우시고 그러잖아. 왜 그러냐면 내 일이다, 우리 일이다 일 때랑 남의 일이다 일 때랑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여자분들. 이건 여자 특이야 솔직히. 이건 제가 본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그룹이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한다. 뭐 내 가족이, 내 지인이, 내 친구가, 내가 아끼는 사람이, 내가 예쁘게 보고 있는 게, 내가 귀엽게 보고 있는 게 문제가 생긴다. 엄청 공감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죠. 막 유모차도 끌고 막 밖에 나가서 소리도 치시고 막 이렇게 하시죠. 근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마무시하게 냉혹해집니다. 그래서 막 궁캉스 이러면서 막 놀리기도 하고. 근데 같은 여자지만 어머니 또래 애는, 나이가 좀 있으신 어머니 또래에서는 군대에 간 남자들을 보면서 아이고 짠하다, 뭐 밥은 잘 먹고 있어, 뭐 다치면 안 돼, 뭐 이러면서 걱정을 해주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식이 있거나 혹은 자식 같은 분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거나 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좀 어린 남자들을 보면은, 고생하는 걸 보면은 감정이 실리는데, 젊은 여성분들, 어린 여성분들은 그게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죠. 아무튼 그래서 좀 배려만 계속 받으려고 한다. 동덕여대만 봐도 솔직히 부인하기 많이 어렵죠. 왜냐면 여대가 있는 것 자체가 특혜잖아요. 배려고 특혜잖아. 그러니까 과거처럼 여자가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자들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대학을 나올 수 있게 여대를 만든 거는 뭐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지금은 여자분들이 대학교를 더 많이 가고 있고, 평균적인 학업 성취도는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상황에서 여대가 존재해야 하는가. 특히나 인서울 학교 중에,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인서울 4년제 학교 중에 여자만, 특정 성별만 갈 수 있는 학교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특혜잖아요. 만약에 그분들한테 인서울에 남자만 갈 수 있는 학교도 만든다고 하면은 엄청 반대하실 거예요. 특혜라고. 근데 자기들이 받고 있는 특혜는 너무 당연하고, 이러니까 대화가 아예 안 통하는 거죠. 근데 여대가 왜 특혜인가요? 방금 얘기했는데 못 들었나? 인서울 4년제 대학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고 싶잖아요. 근데 인서울 4년제 학교 중에서 여자만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있잖아. 특혜가 맞죠. 인권을 너무 강조하는 시대의 딜레마라고 생각함. 누군가 여자로서 불편하다, 나는 이런 여성차별을 겪었다 주장하면 그게 지어낸 것일 수도 있고, 레즈라서 그냥 남녀 갈라치기를 하기 위해서 꾸며낸 말일 수도 있는데, 약자의 목소리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계속 그들에게 발언권을 주는 시대임. 남성 대 여성, 강자 대 약자 프레임 자체를 깨야 됨. 그게 페미니즘. 그리고 군대 같은 것도 남자는 일반 병사도 가야 하지만 여자는 일반 병사는 안 가면서 간부는 갈 수 있다. 이것도 사실 특혜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부당거래에서 그런 대사 나오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저는 그 대사가 좀 사회적인 배경까지 생각하면 우리나라 영화 대사 올타임급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감독님이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고, 시대를 통과하는 뭐 그런 대사잖아요.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대사잖아요.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자 스포츠 같은 경우를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남녀를 따져서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돈을 주는 그런 회사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는 최대한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성별, 지역, 뭐 나이, 뭐 이런 거 다 초월해서 그냥 잘하는 새끼 뽑고 싶은 거잖아요. 물론 오래 일하셨으면 좋겠으니까 젊은 사람을 뽑고 싶겠지만, 차별 때문이 아니고 젊은 사람의 미래적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가치적 판단으로 젊은 사람을 뽑는 거지, 늙은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스포츠 한정으로 축구를 가장 잘하지 않지만 여자 중에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특혜죠, 엄청난. 예를 들어서 운동 능력 전성기 기준으로 해서 제가 뭐 25살에서 30살쯤에 신체 능력이 좋았을 때, 그때 기준으로 하면은 제가 애지간한 여자 축구 선수들 마킹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좋은 수비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자 축구 리그에 가서 연봉을 받으면서 뛸 수 있냐? 없죠. 왜냐면 남자는 여자 대회에 못 뛰니까. 근데 규정상 여자도 축구만 잘하면 프리미어리그 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축구를 잘하는 여자가 없을 뿐인 거지. 그러면 다른 직장들과 마찬가지로 프로 축구도 돈 받는 운동 선수들도 그냥 잘하는 새끼 순서대로 끄는 게 맞아요. 근데 잘하는 사람 순서로 끊으면은 한 세월 남자만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남녀를 구분해서 여자 중에 잘하는 사람도 뽑아서 여자 프로 축구를 만들어주는 거잖아. 이게 특혜잖아. 근데 이 특혜를 계속 받다 보니까 권리인 줄 알고 그 권리를 자꾸 크게 확장시키고 싶어 하죠. 그래서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 주장이었던 사람이 이퀄 플레이, 이퀄 페이라는 그런 뭐 운동 같은 걸 하면서, 심지어 대통령 앞에서 막 전국 방송 연설까지도 하면서 나는 여자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축구를 잘한다. 월드컵 우승도 시켰다.
근데 메시는 연봉을 이만큼 받고 나는 연봉을 이만큼밖에 못 받는다. 이게 차별이다라고 연설을 하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잖아. 그 결과가 지금 트럼프 당선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약자를 배려하는 행동, 뭔가 정의로워 보이는 행동을 하면은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정의뽕에 취합니다. 저도 정의뽕에 취해본 적이 있어요. 정의뽕에 취해서 막 그런 걸 지지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막 정의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 근데 그랬던 몇 년의 기간 동안 자꾸 그렇게 좋은 사람 행세, 정의로움 행세 같은 것만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남녀 성별 2개만 인정하겠다라고 벌써 공언을 했고 뭐 몇 살 이하에서 고육 막 그런 걸 이렇게 하면은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거 바로 박아버리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무 먹고 살만해지면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게 되죠. 이게 문제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당연한 본능 같은 거죠. 그 자아성찰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처음에는 배고픔이나 추위 뭐 이런 게 해결되고 나면은 그 다음엔 뭘 하고 싶고 그 다음엔 뭘 하고 싶고 막 이런 단계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국민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지면은 그 위의 자아실현 단계를 원하겠죠. 그 자아실현 단계에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본능이 있죠. 그 본능을 되게 쉽게 충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회적인 운동을 지지하는 거. 지지만 하면 끝나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저는 뭘 지지해요. 저는 뭘 지지해요. 뭐 하시는 분들 너무 지지해요. 정말 응원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내 자아가 비대해지는 걸 느끼니까. 내 자아가 살찌는 게 느껴지니까 쉬운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대로 된 자아 실현을 하려면 개같이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노력은 안 하고 자아 실현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회 운동 같은 거 지지하거나 혹은 뭐 종교 활동 뭐 이런 걸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사회 발전이 더뎌지거나 퇴보하고 그럼 다시 먹고 사는 걱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언제 내가 이런 거 신경 썼냐 싶게 먹고 사는 걱정만 하고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정치인을 뽑게 되고 그냥 계속 뺑뺑이 돌겠죠. 이제 트럼프 됐다고 해서 뭐 다 바뀌는 거 없죠.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만약에 경제가 많이 성장을 하면 또 이제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막 운동을 할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들이 어떤 이유로 잘 먹고 잘 살게 됐는지 까먹고 막 사회 운동하고 막 하겠죠. 그래가지고 다음 대통령이 또 이제 뭐 그쪽 아마도 뭐 여성 유색 인종 대통령이 뽑힐 확률이 높겠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막 정의뽕 취해가지고 막 하다가 또 배고파지면 또 트럼프 같은 사람 찾고 계속 뺑뺑이 돌겠죠 뭐.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대통령이 이미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한국판 트럼프 좀 나와라 하는데 이미 나왔죠. 그게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욕을 존나 먹어야 돼요. 아니 이거는 뭐 저는 좌파든 우파든 그냥 뭐 같은 건 무조건 욕하는 스탠스니까 우파는 윤석열을 존나 욕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민주당이 될 확률이 존나 높을 겁니다.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뭐 대통령이고 뭐고 원래 정치인은 이런 비판을 받는 자리잖아. 아니 미국이 그런 식으로 트럼프가 됐듯이 우리나라도 막 경제 위기를 겪고 막 그 질병 그런 이슈를 겪고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먹고 사는 걱정을 한 것도 있을 거고 물론 경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죠. 20대 남자들 젊은 남자들을 막 억압을 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1번 절대 안 뽑아 민주당 절대 안 뽑아 이런 젊은 남성들이 이제 많이 힘을 합쳐가지고 2번이었죠. 2번을 오지게 찍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 아저씨를 좋아하지만 유시민 아저씨가 엊그제 나와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느껴야 된다.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켜서 지금 이런 꼴을 보게 되는 거다. 국민들이. 그걸 씨발 왜 젊은 남자들 탓을 해요. 니들이 일을 똑같이 하니까 젊은 남자들이 빠기 쳐가지고 윤석열 뽑은 거지 뭐 윤석열이 좋아서 뽑았나. 그러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젊은 남자들한테 그런 탓을 계속 돌리고 있다는 거는 그쪽에서 뭐 반성을 안 했다든지 뭐 그런 걸 모른다든지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계산기 두드려 본 거죠 또. 계산기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저번 대선 때 젊은 남자들을 개같이 무시하고 억압한 대가로 우리가 대선을 졌다. 그럼 다음 대선 때는 어떤 전략으로 해야 할 것인가? 계산기 따따따따따 20대 남자 표
나 저금 따다따따 20대 여자 30대 여자는 무조건 우리 지금 따다따따 계속 무시해도 됨. 계산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무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실 희망은 별로 없어요. 숫자 자체가 밀리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불편하시는 분들은 구독 취소를 해주시고 제 채널을 안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뭐 싸우면서 이별하지 말고 흑자 새끼 나랑은 생각이 안 맞는다 하고 생각하고 그냥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별 해야지. 내 생각이 그런데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애초부터도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지지를 하지 않으니까. 처음 취지가 그냥 공하게 발끈해서 앞뒤 안 보고 때려 부순 거예요. 이번 거는요. 물 타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도 기분이 안 좋을 때 길 가다가 어떤 사람 아구창을 돌릴 수도 있잖아. 제가 미러링 좀 해드릴까요? 이거 미러링 중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스타트. 네, 제가 길 가다가 안 좋은 얘기를 듣고 지나가는 사람 아구창을 돌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보고 전과자가 되고 뭐 감옥에 간다고요? 아니, 법에 대해서만 말씀들 하지 마시고요. 제가 왜 그 사람 아구창을 돌렸을지를 들어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님이 지금 그분을 폭행해서 폭행죄로 지금 기소가 됐고 됐고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고요. 그니까 내가 왜 그 사람 아구창을 돌렸는지를 그걸 집중적으로 좀 봐주시라고요. 저는 여대생인데 여대생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구실 거예요? 법이 그래요? 기득권자들이 만든 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보여? 제가 예전부터 하던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싫어하는 분야의 일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메타인지가 작동함. 그러니까 내가 뭐 여대생이야. 핍박받은 여자야. 혹은 뭐 맴 같은 걸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동덕여대 사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랑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럴 때는 미러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게 이해돼. 자, 남자 대학생들이야. 남자 대학생들만 있는 곳은 없으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군대라고 생각해봅시다. 여군도 있긴 하지만 남자만 있는 곳이 훨씬 많으니까. 군대야. 남자 군인들이 무언가를 뭐 잘 생활을 하고 계셨어. 근데 이 부대에서 이 남자 군인들이 원하지 않는 어떤 걸 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남자 군인들이 화가 나서 내무반 등 지휘 통제실, 그다음에 그 이름 뭐냐? 야, 내무반 센터에 있는 거 그 이름 뭐냐? 근무 서는데. 아무튼 뭐 지통실이나 뭐 탄약고나 이런 데를 점거하고 우리 부대의 상징인 동상 같은 걸 두드려 깨고 간부들이 출퇴근을 하지 못하게 막고 근무를 서러 가는 병사들 보고 근무 서러 가지 말라고 통제를 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뭐 군대를 안 갔다 오셨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실 겁니다. 이거는 특수부대가 출동할 수도 있습니다. 무장한 상태로.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되겠죠. 뭐 학교로 뭐 생각을 해봅시다. 남자 고등학교라고 쳐요. 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바뀐대. 남자애들이 여자가 싫어. 요즘 뭐 시대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갑자기 교무실을 점거해. 학교를 때려 부셔. 라카치를 하면서 막 혐오스러운 말들을 막 써. 교장 선생님한테 햇냄 막 소리를 질러. 여자분이셔야 되지. 언녀 이렇게 소리를 질러. 이러면 걔들이 어떤 대우를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특혜를 받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남자가 그렇게 했으면 넉넉하게 쳐도 24시간 안에 체포됩니다. 남자들이었다면 넉넉하게 잡아도 24시간 안에 체포돼요. 그러니까 특혜를 받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들이. 민경태, 정우성 배우님한테 고소당하시면 제가 승소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장동건님, 이병헌님, 정우성님한테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군침을 흘릴 변호사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영악해서 미안하게도 영악해서 우리나라의 현 실태가 어떤지를 떠나서 뭐가 나한테 유리한지는 생각을 하는 영악한 사람이라서 제가 만약에 오늘 새 남자 배우를 비판했던 것처럼 어떤 여자 배우분들을 비판했다면 아마 저는 매우 큰 곤란에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언급한 남자분들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배우들, 슈퍼스타들, 기득권이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 동의를 안 하시고 불만이 많으시더라도 그 와중에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지를 찾아 헤매고 잘 주워 드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이래 뭐 헬조선 소리만 지른다면 여러분도 그냥 동덕에서 시위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자기 인생은 망치면서 소신만 소리 지르는 무능력한 사람이 됩니다. 형, 근데 기득권은 나쁜 거야? 안 나쁜 거죠.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저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나쁜 것처럼 그려지죠. 단적인 예로 맴이 전 사귀던 친구가 일하기 시작하고 나서 보수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너무 많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서 남자야, 창업을 했어. 뭐 사업을 시작하든 뭐 조그마한 가게 같은 걸 시작하든 뭐 장사를 시작하든 작든 크든 어떤 사업을 시작한 남자가 일을 하는 와중에 진짜 남자끼들이랑 일 못하겠다. 진짜 죽겠다. 와, 이 새끼들은 씨발 다 이기적이고 일은 안 하면서 원하는 건 많고 존나 환장하겠네. 씨발 진짜 여자 직원들하고만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걸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여자분이 창업을 하시든 사업을 시작하시든 크든 작든 사업을 하실 때 만약에 이분이 약간 그런 성향을 갖고 계셔가지고 직원을 뽑으실 때 좀 여자분들 위주로 뽑으셨다든지 좀 중요한 자리를 여자분한테 앉히셨다든지 잘 굴러가는 회사도 많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많은 사업체는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꽤 많은 분들이 진짜 저는 몇 살 무슨 조그만 가게 하는 누구입니다. 제 직원이 몇 명이고 그중에 몇 명이 여자인데요. 여자분들이 많은 이 사이트에서 이런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솔직히 저도 여대 출신이고 어렸을 때부터 여자들끼리 으쌰으쌰 해서 무언가를 성공하는 그런 꿈을 꾸던 사람이라서 많은 여직원들을 뽑았지만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금요일마다 터지는 생리, 남친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회사에서 화풀이하는 격리, 탕비실에는 항상 비싼 다과를 요구하고 주머니에 쑤셔 쳐넣는 직원들, 가끔 분위기 으쌰으쌰 하려고 회식 좀 하려고 하면 10명 중에 7명이 갑자기 어머니 제사, 아버지 제사. 저 같아도 남자 뽑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사실 심심치 않게 있긴 하죠. 너 커뮤아진 새끼야 이씨. 안 해 이 새끼야. 여성들이 이렇게 상식 안 통하게 만든 건 결국 기성 남성들과 표만 노린 정치인들임. 지금 남자들도 깨닫고 미국인들이 트럼프 다시 찍은 것처럼 명까지 보여도 걔네만 주구장창 찍어줘야 됨. 자기가 사회운동할 거 아니면 이게 최선임. 난 어느 순간부터 그냥 투표장 가서 찍고 있음. 뭐 투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성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악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정치는 선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막 독일의 막 이런 새끼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독재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악으로 규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서로 할 말을 할 수 있고 뭐 투표해가지고 다수결로 결정이 되는 이런 나라에서 내가 아무리 남성의 인권을 지지하고 여성 인권만 찾는 정치인들이 싫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악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악은 아니죠. 미들의 문제도 지금 동덕여대에서 막 시위하는 그 사람들의 문제도 남자를 악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럼 남자들도 똑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은 아니죠. 그냥 이 모든 걸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어떤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미움도 줄어들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도 사실 가닥이 좀 잡힙니다. 상대를 악이라고 생각하면 하고 싶어지는 일이 커뮤니티 가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존나 욕하기, 음해하기, 선동하기 이런 것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인생을 열심히 안 살고 싶습니다. 왜냐면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악당들이 지도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죠. 근데 만약에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을 많이 하고 있다. 힘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또렷하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돈 많이 벌어야겠다. 좋은 동네 이사 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선택권이 나한테 있을 수 있는 정도까지 잘 살아야 국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도 나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게 되겠죠. 어떤 게 여러분한테 이득이 될지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냥 화만 내고 이랬던 때가 있는데 화내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덕여대 사태를 보면서 배워야 해요. 근데 이거를 배울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상황이 된 거를 같은 상황이라고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생각보다. 제가 뭐 똑똑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거기서 학습을 한 것뿐입니다. 동덕여대 사태를 보면서 그냥 화만 내고 자기가 원하는 거 소리만 빽빽 질러서 바뀌는 건 없구나. 그래 놓고 여자만 밀어주는 막 민주당 막 물러가라 막 소리 지르고 인터넷 악플 쓰고 있는 자신은 동덕여대생들보다 더 하등한 거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나가서 행동이라도 했다 최소한. 근데 심지어 인터넷으로만 그러고 있다? 더 하등하고 더 열등한 사람인 거죠. 똑같이 하면 안 되죠.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그리고 이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없냐? 끼칠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재벌이 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허황된 소리죠. 여러분 지금부터 축구 열심히 해가지고 메시만큼 잘해주십시오. 그리고 인권운동합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허황된 소리죠. 근데 여러분이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실 수 있잖아요. 어디 자영업자가 되실 수는 있잖아요. 어디 뭐 편의점, 뭐 식당 이런 건 운영하실 수 있잖아요. 본인들이 이 사회에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일꾼이 되어서 직원들을 고용하실 때 여러분의 의견대로 그것들을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저는 이제 직원이 7명인데 7명이 다 남자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제가 뭐 어떤 여자분들하고 합방하기 위해서 막 뭘 막 했다가 망하니까 화냈다 막 이런 헛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여자랑 합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하시면 돼요. 행동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흑자 참 서윗하다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멍청한 사람들을 주변에 절대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절대로 지지하지 않으면 나이가 많으면 서윗 뽀티, 서윗 영뽀티, 서윗 영삐뿌티 취급을 하는 쟤들 여자로 태어났으면 무조건 동덕여대에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부류예요. 그 생각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똑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죠. 똑같은 애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인지를 못할 뿐이에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여자를 편드는 얘기인가요? 막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자들 보고 막 못됐다, X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실질적으로 내 인생이 나아져야지 나한테 어떤 영향력이 생긴다니까요. 인터넷으로 백날 소리 지르고 여혐하고 다녀도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고 당신이 한 여혐을 근거로 여자들은 더 강해집니다. 자, 동덕여대 사태는 헛발질이죠. 동덕여대 사태 때문에 여대가 필요한가 논의가 되고 있고 옛날에는 남자의 폭력성에만 사람들이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 여자들도 뭉치면 폭력성이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학습을 했습니다. 이건 헛발질이에요. 축구로 치면 자책골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혐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혐 자료들 때문에 여자들이 더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국가에다가 힘 있는 사람들한테 읍소를 할 때마다 여러분이 한 여혐 자료를 들이밀면서 이것 보세요. 대한민국은 여혐 국가입니다. 이렇게 남자들은 여자를 혐오하고 이렇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님들도 자책골을 넣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을 데리고 남자 인권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화를 내죠. 왜냐하면 멍청하니까. 멍청한 사람, 어째 고졸딱새 주제에 누군가한테 멍청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틀린 걸 지적받았을 때 화내는 게 멍청한 사람인 거예요. 지식이 좀 부족해도 학벌이 좀 떨어져도 자기가 틀린 걸 지적받았을 때 화를 내지 않고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여기에도 많지는 않지만 몇몇 문제인 애들이 보이잖아요.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정의라고 말해주지 않는다고 흑자 보고 서윗 영포티라고 하는 애들이 몇 명 있잖아요. 쟤들 여자로 태어났으면 100% 했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말이 안 통한다 싶은 사람은 차단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경희대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보세요. 페미니즘을 감싸고 도는 분이 보이는데 경희대 총연은 본인들의 마녀사냥으로 교수가 불명예로 학교를 떠나고 건강 악화로 돌아가셨으며 무고로 밝혀졌음에도 여성운동의 진전을 위해 유족과 고인에게 사과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뺨 운동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포장을 했다는 거야? 내가 뭘 포장한 거야 대체? 디코 말이 없네요. 디코로 토론하고 싶네요. 제가 오늘 한 얘기 중에서 페미니즘 운동을 포장하려고 한 거를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반박할 테니까. 그냥 일반 채팅으로 치세요. 돈에 안 쓰셔도 돼. 포장한 게 한 개라도 있으면 바로바로 치세요. 아, 나한테 한 얘기가 아니야? 그렇겠지. 포장한 적이 없어. 오토바이 포장은 새끼야 이씨. 나한테 한 얘기가 아닌가 봐. Sorry, 만두. 요즘 여기 미국도 사람들이 투표를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해야 하는데 다른 후보가 싫어서 경쟁 상대를 투표하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트럼프 당선은 나름 의미가 있음. 그리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트럼프가 당선돼서 PC를 안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난 만족한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일배하던 사람들은 다 욕하고 숨기 바빴는데 뺨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궁금함. 비슷한데? 뺨도 많이 숨으려고 하죠. 흑자형 말고 아까 채팅창에 슈퍼챗하며 뺨이 쉴드 치는 사람이 있어서 한 말임. 오케이, 땡큐. 자주 오해해야겠다. 그래야지
돈을 2개씩 쏘네. 저한테 하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 이거 오해를 자주 해야겠네. 돈해가 쏟아지네. 땡큐. 선악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래야 한다는 그렇다 봅니다. PC 곧 선악으로 모든 걸 보는 거니까요. 예. 이런 얘기하면 싸가지 없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고졸 딱새 출신이고 유튜브 나오는 새끼가 뭘 알겠어요. 근데 제 생각을 말할 수는 있잖아요. 최근에는 확고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서 행동하면 정의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선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악한 행동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결하게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내요. 왜? 많이 팔려고.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벌려고 한 행동이 손님들을 기쁘게 하겠죠. 윈윈이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식당에서 혹은 내 식당도 아니고 난 여기 직원인데 야채만 먹는 운동을 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 식당에서 고기를 안 팔고 싶어. 우리 식당은 식사가 아닙니다. 폭력입니다. 라는 막 팻말 걸어놓고 안 팔고 있어. 이 사람은 자기가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불행한 손님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돈도 많이 못 벌겠죠. 어떤 게 더 정의로운가요? 전자가 더 정의로워진다니까요. 오히려. 왜냐하면 정의는 보는 시각에 따라 너무 다르니까. 제가 최근에 삼국지를 보면서도 느꼈는데 삼국지를 보면 공손찬을 조금 약간 밥 찬밥 같이 그려놔요. 그리고 손찬이 형을 굉장히 그 유비의 형님으로 뭔가 의인처럼 그려놓거든요. 그래서 원소한테 당하는 좀 안타까운 사람처럼 그려요. 삼국지 연의를 보면. 정사에선 그렇지 않지만. 근데 알고 보면은 공손이 거기가 뭐 형제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 공손 시리즈들은 우리나라가 옛날에 고구려였을 때 요동 반도 쪽에서 항상 투닥거리를 하던 전쟁을 하던 그쪽 지역이에요. 삼국지에서 맨 오른쪽 위에 땅이. 거기가 요동 반도 근처라서 맨날 싸우는 거야 거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공손찬 포함 공손 시리즈들은 다 악당이어야 해.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삼국지 게임을 하고 삼국지 공명전, 조조전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손찬이 형이 굉장히 친근해. 안 된다니까 그 사람. 왜냐면 그 당시 중국 입장에는 우리나라는 동이족이에요. 동쪽에 있는 이민족일 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이족이라고 불렀어 실제로. 거기 있는 선비족 뭐 무슨 족 해가지고 우리 다 이민족 취급을 받았고 우리랑 전투를 한 사람들이야. 오히려 중원 땅 정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게 어떤 시야로 보냐에 따라서 확확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저 요즘에 공손찬 존나 싫어해요. 오히려 오나라가 손권이 고구려하고 이제 그걸 트고 뭐라 그러냐 서로 뭐 이렇게 교류하는 걸 트고 호구짓도 좀 해주고 막 이랬지. 오나라 응원하세요. 한국인이면 오나라 응원하세요. 씨발. 손권한테 쥐새끼 하지 말고 관우가 님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맨날 생각합니다. 이득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나쁜 짓을 안 하게 된다. 왜냐하면 나쁜 짓을 하면 나한테 손해니까. 여러분 범죄 왜 안 저지르세요? 나한테 손해니까. 범죄 저지르고 감옥 가면 존나 손해잖아요. 나한테 이득이게 행동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인터넷에서 정의랍시고 하루 종일 씨발 커뮤지를 처하고 있고 막 남욕하고 있고 이런데 시간을 썩혀? 님들한테 손해잖아요. 정의롭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막 유튜브 하루 종일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죠. 그냥 재밌는 것만 보셔. 재밌는 거 보시고 재미없으면 보지 말고. 그리고 무슨 유튜버 볼 때도 이거는 뭐 강요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어떤 유튜버 볼 때도 그 유튜버가 뭐 정의로운지 착한지 뭐 인성이 어떤지 저는 일단 그런 거 일절 안 보긴 합니다. 그냥 누군가의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재미가 있거나 나한테 정보를 주거나 쓸모가 있으면 봐요. 그게 어떤 새끼든. 제가 안 좋아하는 배우들 몇 명 있잖아요. 다 봐요. 정만식 배우라든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근데 다 봐. 왜냐면 연기를 존나 잘하잖아. 반대로 호감 가는 배우인데 연기를 못해서 그 사람 나오면 절대 안 보는 것도 있어요. 나는 무조건 요즘에 내 이득으로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존나 편해지고 마음도 되게 편해졌어요. 손해도 별로 안 보고. 뭐 뻑가도 마찬가지죠. 뻑가를 볼 때 뭐 이게 정의로운지 얘 정치적 포지션이 어딘지 그딴 게 알고 싶지도 않고 물론 알고 싶지 않다고 모를 수는 없죠. 계속 표시를 하니까. 근데 뻑가 뉴스보다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맥락을 잘 잡아내고 전달력 좋게 영상을 찍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본 유튜버 중에 걔가 제일 잘해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그걸 봐요. 하지만 걔가 어마무시한 이찍이고 여자를 되게 싫어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감안하고 보죠. 여자가 같이 나쁘다고 표현을 하면은
가치는 아니고 좀 나쁜가 보다. 조금 나쁘게 표현을 하면은 5대5쯤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죠. 여러분도 그런 유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제 채널에서도 그렇지만 어떤 유튜버를 보면서 걔가 뭔 실수를 했어. 근데 걔는 여전히 영상을 잘 찍어. 근데 실망이네요. 구독 취소합니다. 이런 걸 오히려 나는 이제 이해를 못 하겠어. 옛날엔 나도 그랬겠지만 뭐 옛날엔 유튜브가 없어서 사실 공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재밌으면 그냥 보는 거지. 그 영상 만든 새끼가 뭘 하든 코를 파든 연병을 하든 내 알 바가 아니냐고. 근데 이런 건 또 다르지. 이 새끼가 영상 잘 만들어서 내가 봐. 근데 내가 이걸 안 보고 싶어? 자꾸 이걸 쑤셔 쳐넣어, 씨발. 그럼 못 보죠.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 때 자꾸 뭐 자신의 신념, 뭐 정치적인 신념, 가치관 이런 걸 너무 쳐넣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존나 재밌게 만들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유익하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시자 이건 거지. 이분 걸 몇 개 읽어야겠다. 많이 쓰셨네. 이분 거 한번 봅시다. 이분이 그러니까 동덕여대 사태를 옹호하는 것처럼 글을 쓰셨나봐. 여대의 시작은 과거 남자들에게 주로 교육이 주어졌던 시대의 여성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현재 인구수 감소로 공학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분명 처음 취지는 왜 학생들을 무시하냐, 소통을 원한다, 협의를 찾자가 시작이고 그걸 시위로 했던 걸로 아는데 왜 갈라치기가 됐는지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가장 속상한 건 남자분들이 이 사건으로 더욱 애민 이상하다 생각하게 되고 막 어떤 애는 그림자 쇼츠로 알아서 학교를 살린다 하지 않나. 저도 어떻게 보면 여성 인권에 진지하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빼미인데 남자분이신 것 같아요. 이상한 소수 인물들로 인해 점점 세상이 한국은 자체가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속상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 이건. 제 주변인들도 저와 동일한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빼미들이 많은데 그냥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살아가는 게 인권운동 아닌가 싶어요. 이거에 대한 회생 방안도 궁금합니다. 여자분이신 것 같군요. 이거의 회생 방안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봐봐요. 제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알량하고 문추가 근무를 하고 있죠. 제가 헬스장을 뭐 다음 주부터 뭐뭐를 한다라고 제가 정했어요. 근데 알량하고 문추가 그걸 안 좋아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형님 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문자를 한다든지 전화를 하면 되죠. 그리고 동덕여대 학생들도 그걸 했죠. 그리고 나서 학교 운영진 측하고 만나서 뭘 할 수 있는 그 조율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시위를 시작하신 거죠. 그럼 저도 마찬가지로 나 내일 그 재활병원 가야 되고 모레 오토바이 타는 약속이 있어, 머신미님하고 리도울 변호사하고. 그래서 글피 정도에 같이 할까? 뭐 이렇게 논의를 했어. 그러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새끼들이 헬스장을 때려 부셔. 이 새끼들이 갑자기 헬스장 거울에다가 유성 낙하로 막 씨발 흑자 아웃 막 이런 거 써놓고 헬스장 문 잠궈놓고 안에서 안 나와. 거기서 씨발 똥 싸고 밥 먹고 다 하고 있어. 그러면 내 심정이 어떨까? 많이 화가 나겠지. 이제 그래서 이제 알량하고 문추가 화가 좀 풀리고 이성을 좀 찾았어.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만나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좀 들어보십시오 형님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들을 수 있지. 들을 수 있는 건 들을 수 있는 건데 때려 부신 헬스장 기구는 물어내. 라카치랑 거울 교체해놔. 오케이? 자, 그대로 동덕여대에 대입하세요. 동덕여대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남학생들을 받을지 말지를 앞으로 결정을 해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학교 때려 부신 건 물어내시면 됩니다. 맞죠?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법 같은 걸 볼 때 저도 법을 잘 알지 못하고 지금 정도로 알고 싶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법을 모르고 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법에 대해 좀 알게 됐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내 얼굴에 침을 뱉은 거야.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 뺨을 딱 때렸어. 경찰서에 잡혀갔어. 여러분 뭐라 그러실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내 얼굴에 침을 뱉어서 내가 때렸다니까요. 그러시구나. 때린 거 인정. 집에 돌아가십시오. 이런 일 없습니다. 님 무조건 폭행죄예요. 침 뱉은 사람은 애매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감정하고 법하고 다를 때가 종종 있어요. 같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판검사분들이 막 잘못 판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잘 판결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본인이 어떤 불법 행위를 해도 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무언가를 해도 별개로 봅니다. 만약에 둘이 때렸어. 얘가 2대 때리고 얘가 3대 때렸어. 그러면 3 빼기 2는 1 해가지고 얘가 때린 2대는 없어지고 얘 1대 때린 걸로 해가지고 처벌이 이루어지나?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새끼는 3대 때린 처벌 받고 이 새끼는 2대 때린 처벌 받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합의가 된다면 뭐 감형이 된다든지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별개예요, 별개. 마찬가지로 동덕여대 학생들이 자기들만의 엄청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일들을 했다고 쳐요. 법에서는 알바노. 그건 네 사정이지. 그냥 별개로 보는 거예요. 학교를 때려 부수고 이 학교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그냥 별개로 보는 거예요. 그럼 동덕여대에서 남학생을 받을지 말지는 알아서 하셔. 그건 법이 정해주는 게 아니고 그건 학교에서 정해주는 거. 오케이?
동덕여대가 남학생을 받을지 말지 협의를 하는 거, 혹은 학교 측에서 학생들하고 협의를 할지 자기들 맘대로 할지, 이건 전부 학교에서 알아서 하셔. 법이랑 상관이 없어. 법에서 할 일은 뭐냐? 학교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체시키는 거. 학교를 때려 부신 사람들한테 그 돈을 물어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 이게 법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자꾸 인정에 호소하면서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면서 법에 초월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 말라고. 법은 별개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덕여대생들이 마땅한 이유가 있어서 그걸 하셨든 별 이유가 없어서 그걸 하셨든 그거는 욕을 더 먹냐 덜 먹냐의 문제인 거지, 돈을 더 물어주냐 덜 물어주냐랑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 예를 들어서,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빨이 떨어지니까 예를 많이 드는 거예요. 어디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서 뭐 사고 같은 게 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차를 내 차로 팍 쳐가지고 그 사고를 막아야만 하는 상황이 왔어. 그러면 나 그 차 안 물어줘도 돼요? 물어줘야 돼요. 어떤 차가 주차가 돼 있다 쳐. 이도노 변호사의 테슬라가 주차되어 있어. 내가 기분이 X나 나빠가지고 그 차를 두드려 깼든, 내가 어떤 사람 구하려고 그 차를 씨발 갖다 밀어가지고 때려 부셨든 돈은 똑같이 물어줘야 돼요. 대신 사람들한테 욕을 먹냐 안 먹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동덕여대도 똑같아요. 정당한 이유로 그렇게 시위를 했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그렇게 시위를 했든 욕을 먹냐 안 먹냐의 차이만 있지 돈을 물어주는 건 똑같다고. 이 사건은 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거임.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에 많이 실망을 하겠죠. 우리나라에 많이 실망을 해서 돈은 진짜 열심히 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좀 많이 실망해서 정말 열심히 돈을 벌 것 같아. 그리고 여권이랑 뭐 비자 이런 걸 만들지 않을까요? 네. 아직 없는데 뺨 옹호하는 거 아닌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살다 보니 정치인이 내 인생 드라마틱하게 바꿔주는 거 없음. 아이돌 빼나는 것처럼 정치인 빼나는 것처럼 무의미한 게 없더라. 그냥 내가 피해 안 받게, 그냥 세금 많이 안 내게, 나 돈 잘 벌게. PC가 주가 되면 내가 피곤해지니까, 여성은 계속 특혜 받으면 내 상대의 가치 떨어지니까 뽑는 거지. 그런 사고방식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득만 생각하면 돼요. 가부개혁 이후 평민 여성들을 위한 이화 학당, 배제 학당, 배화 학당 등이 먼저 생겨났고, 남성들만을 위한 것도 아닌 남녀공학의 고등교육기관은 본격적인 일제시대 때 동경제국대학의 경성분교인 경성제국대학이 생긴 것이 순서임. 평민 여성을 먼저 교육하기 시작한 게 팩트임. 형 침 뱉은 것도 폭행죄로 들어가긴 해. 아 그래? 그럼 좀 다른 걸로 했어야겠다. 욕이라든지. 제가 걱정하는 건 진짜 제 친구들도 자칭 M이라 생각해도 열심히 살 생각만 해요. 근데 진짜 나대는 애들 제 주변에서 1도 못 봤는데, 그래서 소수라고 하는 거였음. 그 소수인 다수들이 나대서 저희가 피해보는 게 화난다는 거였어요. 죄송. 여자 자체 옹호한 거 아니고 저도 회사에서 왕따 당하고 공황하고 난리 났던 사람이라 여자 자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다 같음. 중요한 게 사립대는 학생이 주인이 아닌 자기가 엄청난 기부를 해서 영향을 끼치는 동문이 아니라면 이건 민주화를 주장하면 안 됨. 우리 사회가 요즘 이상한 게 모든 것에 민주화 평등을 요구함. 나도 대학서 일하지만 사립대의 주인은 법인과 이사장, 투자한 이사들임. 등록금, 월급 주면 끝남. 그러니까 저도 그 동덕여대가 사립인지를 모르고 저번에 토론할 때 저 공공시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뭐 공공기관에 속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개인의 것이죠. 하지만 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을 좀 잘 지켜야 하는, 엄격하게 이제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뭐 그런 곳이겠죠. 겁나 큰 학원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단순하게 남의 소유물을 부셨으면 보상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예로 나와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 원빈님이 구해줬던 사람 이름 뭐지? 김세롬이었나? 김세론이었나? 그 김세론 씨가 술 먹고 운전을 실수하셔가지고 옆에 그 공공시설물을 파손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몇 천만 원 물어주셨잖아. 그러면 뭐 김세론 님이 정의로운 일 하다가 때려 부시셨으면 뭐 안 물어주냐고. 똑같다고 어차피. 남의 거 부쉈으면 물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덕 2부가 후기잖아요. 지금 자연스럽게 2부에 그냥 2부로 넘어온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동덕여대 후기가 오늘 어제 뭐 이런 거 올라온 영상들을 제가 몇 개 봤는데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학교 측에서는 이제 동덕여대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학생들 혹은 학생 대표와 대화를 나눌 때 이제 해산을 하셔야 하고, 이 기물을 파손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그다음에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덕여대 운영진들, 뭐 이사진들, 뭐 대표이사, 뭐 혹은 뭐 그 총장이라고 하나요? 뭐 총장 뭐 이런 분들은 학교를 원상 복구하고 다시 학교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들은 동덕여대 시위자들은 돈 얘기하면서 우리를 겁준다.
빨리 남학생들 절대로 안 받는다고 사인해라 라고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동덕여대 운영진들이 과연 남학생들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안중에나 있기는 할까요? 그 동덕여대 운영진들은 지금은,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동덕여대가 앞으로 남학생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안중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전 국민적으로 동덕여대가 너무 유명해졌고 악명이 생겼고 지금 학교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학교 피해 복구를 하기 위해서 큰 돈이 들어가는 상태고 당장 내년에 신입생들이 안 들어올 것 같고 이러다가 학교 망할 것 같고 이런 생존 문제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동덕여대 시위자들은 아직도 동덕여대가 남학생을 받으면 안 된다에 사인을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궁극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남들한테는 그렇게 안 중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누군가의 생존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안중에 없게 생각하면 나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생존에 관한 일이 아니라면 그냥 님들 혼자 생쇼하는 거일 수 있거든요. 동덕여대 25학번이면 레알 광기임. 그리고 다양하게 걱정을 해봐야 되는 게 일단 여대 출신들을 꼭 동덕여대뿐만이 아니더라도 이번 기회에 여대 출신들을 이렇게 원하지 않는 기업들이 정당성을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자책골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제가 레드필러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저는 남성 인권이 잘 지켜지길 바랍니다. 남성 인권 신장보다는 그냥 인권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으로서 레드필러들이 존나 싫어요. 그 새끼들이 자책골 넣는 새끼들이라서. 레드필러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남성이 짜쳐지고 남성이라는 존재들이 여자의 미친 새끼들처럼 보여서 그 새끼들이 활동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남성의 인권이 지켜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레드필러들이 싫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동덕여대에서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도 여성 인권을 퇴보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트롤이에요, 트롤. 이번 일 때문에 일단 동덕여대 출신들을 회사에서 원치 않겠죠. 제가 만약에 회사 대표라면 이제 여성 직원들을 볼 때 졸업 증명서만 보지 않고 입학 증명서를 같이 볼 것 같아요. 입학 증명서를 초반에만 말고 나중에도 끊을 수 있죠. 내가 그건 자세히 몰라가지고. 아무튼 학교를 졸업한 곳만 보지 않고 어디 입학했는지도 볼 것 같아. 왜냐하면 동덕여대 같은 곳을 다니다가 반수를 하든 편입을 하든 했을 수도 있으니까. 편입해도 이미 같이 봐? 그런 필요 없겠구나. 그래서 여대 출신들을 거르는 정당한 이유를 자기들이 만들어줬어. 이게 어떻게 여성 인권 신장이야. 재수하면 안 나오네요. 근데 또 동덕여대 25학번은 의외로 다를 수도 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너네가 동덕여대 25학번은 레알 광기? 난 다르게 생각. 왜냐면 자 25학번, 26학번 동덕여대 졸업생이 면접을 보러 가요. 심사관이 쓱 보고 동덕여대 출신이시네요.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동덕여대생이라는 이유로 제 입사 지원서를 읽지도 않으시는 건가요? 읍스. 여성을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 오해는 그쪽이 하고 계시군요. 동덕여대 사태 이후로 동덕여대 졸업생들을 차별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그런 여자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동덕여대 사태가 일어나던 2024년,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죠. 일부러 동덕여대를 지원했습니다. 저는 더 좋은 학교에도 갈 수 있었지만 동덕여대에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 선배님들을 교정하고 싶었습니다. 여성 인권을 부르짖으며 학교를 파손하고 훼손하고 교수님들을 농락하는 그 선배님들을 혼내주려고 동덕여대에 입학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연락처를 보시죠. 여기 이 언니, 여기 이 언니, 여기 이 언니. 이 언니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머리카락 길이는 2cm. 저는 이 언니를 설득했고 졸업할 쯤엔 단발머리가 되었답니다. 저는 동덕여대를 다니며 우리 선배님들 24명을 빼미가 아닌 사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혹시 이 회사에 빼미가 다니고 있나요? 저 김욱순을 입사시켜 주신다면 여러분이 골머리 썩고 있는 페미니스트 빼미가 아닌 사람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면접 실력 되지 않냐? 나라면 나 뽑아. 나라면 나 뽑아. 뭐 어쩌라고. 안 뽑을 거야? 너네 회사에 있는 애들 턴 시켜준다는데? 재밌긴 한데 겠냐? 내가 만약에 사장이었으면은 아니 면접관이었으면 interesting. 어이 김욱순 사원이라고 했다.
네, 면접관님. 정말 급진적인 빼미도 다시 돌릴 수 있나?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회사에 몸바쳐. 일단 우리 집에 일단 와줄 수 있나? 우리 딸이. 야, 개그는 뇌절이야 이 새끼야. 자네 능력을 먼저 보고 뽑겠네. 테마사야 이 엑소시스트. 빼마사. 최강 빼마사 김욱순. 야, 이거 뭐 어떻게 인터넷 드라마로도 못 만드냐? 최강 빼마사. 25학번에 숭한 것이 들어왔어. 아저씨, 이런 학교 본 적 있어요? 없어. 아니, 여대만 그렇게 다녀놓고선? 왜냐면 난 정상적인 여대만 다니거든. 아, 웹소설 하나 연재하긴 해야겠다.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 이거 썩히기 아깝다. 정우성, 멋진 직업. 멋진 직업. 이 하고 있네. 빼미생으로 한 건데 씨발 새끼야. 야, 내 좋아하는 작품인데 그따위로 하지 마. 빼미생? 우리라고 했다. 빼미생 개웃기네. 당장 내년 입학생들 면접이랑 논술고사도 학교 밖에서 보게 했는데 잘 돌아간다. 에휴, 면접을 본 학생이 있어?